잘 됐어? 네. 잘해서 이제 선출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났다. 이거 되게 시키는데요. 여기 좀 귀엽다 이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내리 않더라고요. 예. 2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개월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서 할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참사, 애교참사, 대북참사, 정책참사, 잇따른 참사로 대한민국 국격은 훼손되고 5천만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참여정부 2기 문재인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사정부가 될 지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올림픽을 불과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도 끊임없는 정치 보복의 기획은 차질 없이 올림픽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부의 오만 방자한 국정 운영 방식에 정말 한매를 느낍니다. 민주당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교시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말하면서 결국 대통령제 유지를 고수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행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심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문재인 개헌 저지의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분권행 국민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번 개헌은 어떤 경우에든 분권행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은 국민들은 빗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은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정부의 계속되는 언론 장악 시도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일부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2일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깊은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언론의 기본적 책무는 팩트에 근거한 공정보도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가오와 실기가 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공정보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운동 선언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 땅의 많은 언론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거듭 밝힙니다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공정보도로서 사회의 균형과 또 정치의 균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변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의총 결과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술 더 떠서 교육부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그 용어에 노이로제가 걸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의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박탈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 잔재라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극렬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에서 세워져 있다는 사실마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숱한 역사의 고난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진영이 주도한 1987년 제9차 개헌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주의와 구분하고 독재체제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채택된 이념은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체제, 유일정당체제, 유일사상체제로의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인간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면 북한의 인민민주에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벼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지켜내고자 피땀 흘릴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는 불순한 발상도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제1 원내 야당으로서 집권 세력의 국가 정체성 부정 시도를 가감히 분쇄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네, 지금 함정규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말씀을 더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희망과 한 나라의 발전은 역사 교과서에서 엿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현실은 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이 부분을 샅샅이 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지 않냐 하는 염려와 불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함정규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유부분 또 그리고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6.25 전쟁의 침략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로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오늘의 현실도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군사 외교 분야에서 유엔군 참전도 빠져 있습니다. 중국군 참전도 빠져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 이런 것들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 교과서가 맞는 것인지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우리가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할 정도로 아연칠색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이 현실을 세 차례 이와 같은 회의를 하는 것을 다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관한다든지 아무런 책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넘어가고 민주당은 여기에 또 불을 붙여서 하나하나 또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 우리 한국당에서는 아마 국가의 국운을 걸고 우리 당의 당명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바로 잡는 그런 역사적 그런 일에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독재 권력보다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역대 없었다는 내용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어서 또 목발 탈북자 지성호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 백악관에 초청해서 면담도 하셨고 특히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양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북한 인권 관련 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발표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 백악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숨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석연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백악관과 그 청와대가 한미 정상들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 발표 내용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통화한 사실이 사실대로 이렇게 발표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정부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추어 볼 때 이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는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2016년 3억에서 올해 1억 5천만으로 대폭 줄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족을 못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 침묵하는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예. 전략상황실장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개헌의 본질과 핵심을 외면한 개헌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약속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시간 만에 번복을 했던 자유를 빼자고 주장했던 42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시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로 빼자고 하셨는지도 국민 앞에 모두 밝히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만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10여 년간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 왜 꿀먹은 벙어리인지, 소신은 왜 바꾸셨는지 국민 앞에 아울러 진실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개헌의 의지, 개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에 앞장섰던 판사들을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친위대 인사를 한 것에 이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나 본인과 연수원 동기생들을 법원의 주요 핵심 요직에 임명하는 그야말로 인사를 전행하는 김명수식 코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2014년 성추행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이 되었던 고위 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직에 발탁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위 법관은 일반 국민들보다 그리고 일반 법관보다도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번 법관 인사 신속한 시간 내에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스트 평창 올림픽 이후의 대한의 이미지
우선 평창올림픽 개최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북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어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집권당 원내대표조차 우려하고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북한의 열병식 연기를 촉구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변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두려운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한술 더 떠서 올림픽 개최 날짜를 바꾸라면서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함원으로는 북핵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말이 정부는 왜 무엇 때문에 귀를 막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 낙마 사실을 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외교 당국의 무사 안일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 속에 한미 동맹의 이견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평양의 오만함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통해서 핵무력 완성을 자축하는 비수를 꽂을 경우 정부는 그야말로 닭 쫓든 개 지붕 쳐다보는 격에 참담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남북 대화의 계기마저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저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포스트 평창 대안 마련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시장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청년 기금을 털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라.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할 수 없겠지만 국민 세금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결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수백 번 말을 해도 문재인 정부에겐 우이독경인데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국가 경제가 완전히 결단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늘리겠다고 해서 일터로 갈 청년을 고시원에 가두어 놓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영세 상인은 물론 청년과 영세 서민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더니 이제는 국가 기금을 털어서 공공 알바를 만들면 5년 후 대한민국 국가는 텅텅 비우고 우리는 거짓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이 돌아오고 대기업이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년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M&A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죄악시하는 좌파적 국가 자본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석준입니다. 정복된 의원. 예, 요즘 국정 운영을 보면은 애꾸는 국정 운영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요즘도 주말이면은 우리 시내 광장에는 태극기 물결이 아직도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민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만 아직까지 들리나 봅니다.
촛불 시위에 참가하는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국정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치 애꾸는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우리 북한의 참여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대남 도발 음모, 우리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은영이 국감을 통해서 인권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조직 강화하겠다. 근데 이게 뭡니까? 최근 들어서 형식만 팀장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직원들 다 없애고 북한 인권에 공식적으로 외면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제발 애꾸느니 국정운영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 왜곡되고 편향되고 잘못된 역사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는 국정감사 개시 하루 전날 국정역사교과서 의견조사 시 찬성 의견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좀 무력화시키는데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당 교문위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도 조직적으로 조작된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 정보도 있다. 같이 고발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찬성 의견만 고발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찬성 의견만 고발을 해서 우리 당 의원들끼리 반대 의견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지난 1월 초 오히려 국정역사교과서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제출한 의견이 많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것만 봐도 교육부가 얼마나 이런 역사를 왜곡되고 편향적이고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까지 그렇게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당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공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한 어떠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용인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흘러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원내대표가 된 지 2달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분노가 아직들 국민들 마음과 내리속에 떠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부 혁신과 또 앞으로 개헌과 또 사회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 여러분들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권당과 또 문재인 정권을 위한 뉴스 언론 보도가 편중되어지면 야당의 목소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소화시켜버리면 우리 세상은 기울어지고 맙니다. 야당의 존재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실기와 저희들 가오와 저희들의 오류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수실 국정농단의 국민적 교훈은 저항적 대통령을 종식시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애칭과 부름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저항적 대통령 권력 분산을 미지근거리고 지방분권 개헌과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 체제 전환 방식의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개헌안으로서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바른 개헌 중심 정당으로 사회개혁 정당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선언하겠습니다.